자, 지금부터 6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분수부등식과 무리부등식입니다. 잘 듣고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분수부등식이란 무엇이냐? x에 대한 분수식이 있는 부등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분수부등식. 용어에 대한 명칭, 설명은 이게 답니다. 유리부등식 여기까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겠습니까? 분수부등식 해법이겠죠. 자, 분수부등식 해법도 분수방정식 해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곱해서 ca가 cb보다 크다. 틀렸죠? 언제 틀립니까?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가 바뀌죠. 자, 이것 때문인데요. 자, 요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예처럼. 요 분수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당연히 x-2는 0이 아닐 때 보니까 제곱을 하네요. 제곱을 왜 해줍니까? x-2는 0이 아닐 때지만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x값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양수로 만들어서 양변에 곱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원래의 부등호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의 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우리가 다항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도 제곱을 곱하여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더라. 그 말이 선생님 설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부등식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의 제곱을 양면에 곱해서 이러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서 이 해의 범위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고, 만약에 이 해의 범위 안에 무형근을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만 빼주면 돼요. 그런 것만 주의해서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해주면 분수부등식의 해법은 뭐냐? 첫 번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공배수의 제곱을 양변에 곱한다. 두 번째, 자, 곱해 나오는 것 다음에 이걸 이제 이래 되면 다항부등식이 나오겠죠. 당연히 뭐합니까?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분해되는 형태에 따라서 뭘 그립니까?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그 다음에 H축과의 위치관계를 따져가지고, 네 번째, 해의 범위를 구하고, 무형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해의 범위가, 그것은 제외시켜서 해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 네 가지 단계로서 풀어주면 됩니다. 단, 이때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항상 양수일 수도 있죠. 양수일 때에는 제곱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항상 양수니까. 제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양수로 만들어서 양변에 곱해줌으로써 부등호의 부등호의 변화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수면 제곱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곱해가지고 그냥 풀어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2차식의 절대부등식 형태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야들이 항상 양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분모에 있는 분수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제곱을 양변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양변의 분모를 곱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아무래도 차수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풀이가 더 수월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분수부등식의 풀이 해법 참고로 봐주시고요. 내용은 일맥상통하니까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제 3번도 쉽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절차 예거해서 풀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번 시간은 무리부등식의 핵심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부등식은 다른 거 아니고요.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부등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리방정식과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해법은. 무리방정식은 무조건 양변 제곱해서 풀면 그만이지만 무리부등식은 양변 그냥 제곱하면 틀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풀어야 되고, 무리부등식에 대한 해법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놨고요. 교과서에 있는 무리부등식의 해법은 참고를 해보시고, 참고로만 보시고 선생님이 제가 정리해놨는 파일을 위주로 해서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무리부등식의 해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법의 첫 번째는 그래프 활용이 제일 좋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해의 범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잘. 자, 그런데 뭐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쓰기엔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다음 동치관계로부터 얻어진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했고,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루트 fx가 gx보다 적다라는 이 부등식의 동치 조건은 뭐냐? 근호하는 항상 영이상이 돼야 되니까 영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다 있어요. 항상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조건 이제 성질을 배울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서 공부해 보면 공부하기 좀 더 수월해집니다. 자, 공통점이 뭐다? 근호하는 항상 영이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케이스든지 간에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럼 나머지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gx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이게 0 이상이 되면 안 되네 하는데, gx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그 말은 이 부등호에서는 gx가 루트 fx보다 크잖아요. 큰데 gx가 0이면 이 말은 루트 fx가 뭐다냐 이야기입니까? 음수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안 맞죠. 루트 fx는 양수거든요. 항상 0 이상인데 gx가 0이란 말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꼴은 뺍니다. 그래서 gx가 양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나오는 이 부등호 관계에서의 해의 범위로 같이 포함해서 이 세 개의 조건의 공통인 범위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루트 fx가 이번에는 gx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똑같이 fx는 항상 근호하는 영이상이 돼야 되고, 이번에는 gx는 영이상 도 상관없죠. 입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항상 영이상 조건 줬으니까 양변 제곱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로서 그 다음에 양변 제곱에서 나오는 해의 범위도 포함해서 공통의 범위를 찾아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제는 루트 fx가 gx보다 큽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OR의 강조로 가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fx는 항상 영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gx가 음수인 경우.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의 범위가 하나 나오고요. 또는 fx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gx도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조건에 의해서 양수의 보장을 쉽게 놨으니까 양변 제곱했는 해의 범위도 공통의 범위 찾아서 요 공통의 범위와 요 공통의 범위의 합집합으로서 해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 주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고. 자, 요래서 요 네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 무리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뭐니 해도 그래프 활용이 제일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수식 관계로 풀려면 요런 네 가지의 동치 조건이 있다는 거, 동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예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루트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이거는 이 조건에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케이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결국에는 근호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이 항상 0 이상 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이번에 뭐야 됩니까? 음수인 공통인 범위를 구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x 플러스 1이 항상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항상 0 이상이고, 이 조건 하에서 양변 제곱했는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보다는 1의 제곱보다는 항상 크다라는
이 세 개 조건의 공통인 범위를 구해서 이 두 가지 범위를 집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뭡니까? 무리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나와요. 뭐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풀기가 수월한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풀기가 좀 다소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무리 부등식의 풀이 해법은 참고로 봐주고요. 여러분들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무리 부등식의 해법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제 4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는요, 뭐겠습니까? 그래프겠죠? 그래프 활용해서 풀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요때, x-1은, 마이너스 x는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는 형태로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루트 4x 플러스 9가 x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무리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구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y 이꼴 요거랑 y 이꼴 요 1차함수 그래프를 가지고서 풀고 그래프적인 관계로는 이 무리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는 이쪽에 그려지는 x의 범위가 해의 범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릴게요. 얘는 요래 되겠죠? 요러한 무리함수가 나옵니다. 요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9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요 1이죠, 그죠? 1, 요거 마이너스 1, 지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당연히 연립해서 풀면, 이꼴 풀면 요 맞는 교점의 x좌표는 4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적으로는 위쪽에 있는 게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래서 해의 범위는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는 적거나 같다가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자,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동지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이 안은 무리 분원세법의 4번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근호 안에 있는 4x 플러스 9는 항상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0 이하인 거죠. 1이 0 이하인 공통인 해의 범위를 구하시고, 두 번째 또는 4x 플러스 9가 0 이상이고 x 플러스 1도 0 이상이면서 양변 제곱했는 4x 플러스 9가 x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 세 개의 공통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범위에 합집합했는 범위가 합의 범위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의 범위예요. 그래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무리 부등식을 해결해 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예제 5번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대로 해주면 쉽게 풀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과제는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과제방에 제시되어 있는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 활동지를 이용해서 문제 풀고 과제방에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